신대래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5강 PLSSEM 구조 방정식 모델링 중에서 구조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델링 중에서 구조 모델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제효과 모델링, 두 번째는 매개효과 모델링,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모델링.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이제 좋은 구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제효과 모델링을 알아보면 이 통제변수의 개념이 이제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변수가 뭐냐면 외생변수라는 게 있는데 어떤 독립변수가 있어요.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독립변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독립변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른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쭉 있을 텐데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독립 변수가 여기에 미친 영향만 살펴보면 잘못된 추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 변수라 함은 외생 변수 하나예요. 하나인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의 하나예요. 그 중에서 이 목적이 뭐냐? 연구자가 통제하려는, 특별히 통제하려고 하는 변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통제 변수의 사용과 관련된 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통제 효과 모델링이에요. 컨트롤 이펙트 모델링이고, 이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에 통제 변수를 추가해서 이 변수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고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외생변수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연구자가 연구 가설로서 주장하려고 하는 인과관계 가설이 있잖아요. 주가설이죠. 이 주가설 외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와서 그 변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통제 효과 모델링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라면 섭취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이런 모델은 이제 뭐냐면 요 개수 추정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거를 총효과라고 그래요. 토탈 이펙트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실까요? 이제 통제 변수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 라면 섭취가 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미치는 이유를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연령에 따라서 이 라면 섭취량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다를 거예요. 20대, 30대, 40대가 연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연령 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순수한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순수한 관계, 라면 섭취량이 혈당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령이라는 통제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모델이 여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른 통제 변수가 하나 들어오면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직접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직접 효과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이펙트 직접 효과라고 한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라면 섭취량이 혈당에 미치는 순수한 직접 효과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연령을 만약에 우리 연구 모델에 이제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는 효과만큼 뭐에 대해서 연령이 가지는 효과만큼 이제 효과를 가져가게 돼요. 이렇게 이걸 가져가게 돼서 라면 섭취량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라면 섭취량이 혈당에 미치는 순수한 직접 효과를 이제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미포함 모델과 포함 모델을 통해서 이 통계 변수가 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라면 섭취량이 결국은 혈당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고려하려고 하는 거고요.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을 평균값으로 고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 변수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이제 권고사항인데요. 박원우, 고동훈, 윤은성 연구자들이 2010년도에 이거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통계 변수는 있잖아요. 연구 모델 속에 포함시킬 각 통계 변수는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인 정당성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선행 연구에서 있어야 돼요.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통계 변수를 연구 모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통계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연속형이면 이 모델에 우리 연구 모델 또는 이제 구조 모델이라고 하죠. 아니면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 방정식 모델에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바로 투입시키면 돼요. 연속형은. 근데 범주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범주형은 반드시 뭐로 바꿔야 되느냐? 더미 변수를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 변화시킨 다음에 연구 모델 속에 이제 그 변수들을 다 투입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있잖아요. 우리 통제 변수 이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유의 수준도 보고해주면 좋고요. 해당 변수, 여기 뭐죠? 그러니까, 통제 변수에 평균이라든 표준 편차를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고 논의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SAM에서도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외생변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제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할 때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이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독립변이 종속변 영향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어떤 또 새로운 변수를 저는 이제 투입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변수도 함께 모형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한다. 통제 효과를 이제 고려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제 효과 모델링 설정 방법이에요. 통제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변수를 더미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별이잖아요. 성별을 1과 2로 되어 있는 것을 1과 0으로 더미 변수로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 변수 CV가 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 뭐예요?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통제 변수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미 변수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형 통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았고요. 또 통제 변수가 이제 혼합형 변수인 경우도 있죠. 하나는 연속형이고 하나는 다른 거는 범주형 변수가 이제 두 개의 예를 들어서 통제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별은 더미 변수로 이제 만들었으면요. 바로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하면 돼요. 이거 연결하고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고 사용 기간 연속형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용 기간이라고 하는 연속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형은 바로 투입하면 돼요. 더미 변수를 안 바꾸고 바로 이렇게 투입해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통제 변수는 4개 변수를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충성도를 이렇게 통제할 수, 동시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충성도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성별과 사용기간이 이쪽에는 통제가 안 되고요. 이쪽만 통제할 수도 있어요. 종속 변수만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 종속 변수에는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설정 방법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통제 효과 모델링 예시 3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연속형 변수네요. 연속형 변수를 바로 투입한 거죠. 여기다가 바로 연결한 거,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바로, 종속 변수에 연결하거나 또 만족도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효과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매개 변수는 미디에이터 또는 미디에이팅 베리어블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그런데 이건 뭐냐면 독립변인이 있다고 보시면 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반적인 가설이죠. 여기에 중간 변수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중간 변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M2라고 합시다. 미디에이터 약자로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사이에 끼어 있는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그냥 끼인 변수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사이에 끼어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서 끼인 변수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개입되는 제3의 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그 간의 인과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이 매개 효과, 즉 간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에이팅 또는 미디에이션 이펙트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단순 매개 모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립변이 있고 매개변이 있고 이렇게 종속변이 이렇게 있는 삼각형 구조를 우리가 심플 미디에이션 모델이라고 그래요. 단순 매개 모델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독립변수로서 반추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반추가 반추를 많이 할수록 우울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이 어, 바로 연결돼서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게 더 강력하냐면 이 반추를 하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우울을 더 느끼게 된다. 즉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접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즉 반추가 불안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간접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 효과가 유의적이면 이제 조절 효과가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에,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매개효과 모델링의 설정 방법을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시간적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배열 결정을 먼저 해야 되죠. 우리가 완전 매개효과 모델링을 예시로 들면 내비라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결정을 하시고 이 관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선행 연구를 봤더니 내비가 PEU에 영향을 미치더라. 또 PEU가 다시 로이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이제 관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부분매개 효과 모델링 예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서는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다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이 순서를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직접 미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단방향 화살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선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계 결정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 결정을 이제 해주면 이러한 이제 우리가 매개효과 모델이 나오는 거죠. 단순 매개 모델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매개 변인으로 가는 경로 개수하고 매개 변인에서 종속 변인으로 가는 요 경로 개수를 곱하면 P1과 P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접 효과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P3를 우리는 직접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총 효과는 뭐예요? 총 효과는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렬 다중 매개 모델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이 병렬로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변이 두 개가 1, 2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P1과 P2를 곱하면은 하나의 간접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P4하고 5를 또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그 경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접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간접 효과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페시픽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개별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이 스페시픽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개별 간접 효과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 1, 2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직접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효과는 이 직접 효과 플러스 요 경로, 이 경로 두 개를 합한 총 간접 효과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총 효과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매개 효과 있는지 없는지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얻어내면 돼요. 조금 더 복잡한 모형인데, 병렬인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병렬 다중 매개 모델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간접 효과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매개 효과 분석은 많이 있잖아요. 이거 곱한 거, 이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또 뭐 이거에서 이거 곱한 거, 이거와 이걸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쭉 네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별 간접 효과가 사실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 가운데는 직접 효과가 있죠. 이 직접 효과가 이제 P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이제 다중 매개 모형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 매개 변이 이제 여러 가지 늘어날 수 있어요.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M1과 M2가 수평으로 지금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리얼 멀티플 미디에이션 모델, 즉 직렬 다중 매개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에서도 간접 효과가 있겠죠? 간접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에서 일리 갔다가 이거 가는 거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 아니, 요거 곱하기 요거네요. 이 P3네요. 그러니까 P4, P3 요거네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P1과 P5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이게 다 개별 간접 효과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해서 매개 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직접 효과가 있죠. 그래서 총 효과는 직접 효과 플러스 총 간접 효과 다 더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매개 효과 모델링 예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외생 변수를 세 개를 선택했고요. 매개 변수를 하나 선택했고, 이제 종속 변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매개 변수가 1개인 매개 효과 모델링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개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곱하기 개수 이거 하나 하면 하나가 나와요. 개별 경로가 하나가 나오고 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두 번째 경로가 나오고 간접 효과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개별 또 간접 효과 세 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것이 세 개가 되는 거죠. 가설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매개 효과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 이렇게 있죠. 이런 것도 매개 효과를 이제 우리가 한번 예시로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매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곱하기 이것도 매개 효과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해도 매개 효과겠죠. 이거 곱하기도 이제 하나의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매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라고 하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선생님고에 기초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면 돼요. 매개 효과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시면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절 효과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조절 변수는 모더레이터 또는 모더레이팅 베리어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x가 독립변이라고 합시다. y가 있어요. 근데 이 y가 종속변이인데 여기에 조절변이 하나 들어와요. 이렇게 조절변이. 조절을 모더레이터니까 MO라고 합시다. 이 모더레이터가 들어오면 뭐를 분석하는 거냐 그러면은 연속형 변수일 때는요. 이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수준, 평균 수준, 낮은 수준. 이 낮은 수준에서 이제 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 이 영향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조절효과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MO의 수준에 따라서, 이거의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조절효과 가설인데요. 그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자, 하나의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또 다른 조절변수 W, 이걸 W라고 할게요. 이걸 W라고 했어요. 이 W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걸 우리가 조절변수라고 이제 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이 조절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는 독립변수 X가 Y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방향을 조절변수 W가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종속변수 Y에 대해 독립변수 Y와 조절변수 Y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효과 분석은 뭐예요? 조절효과 분석은 결국은 뭐죠?
조절 변수의 수준, 레벨,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절 효과 분석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범주형 조절 변수예요. 조절 변수가 설정 방법을 좀 보는데 범주형 조절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변수가 범주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절 변수 W인데 이게 조절 변수예요. 이 조절 변수가 범주형일 수도 있잖아요. 이 범주형이면 이걸 분석하려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즉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절 변수가 범주형이니까 집단 1과 2로 나눠가지고 요 P1과 P2를 계산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여기 위에 대해서 인풋을 빼요. 이거죠. P1과 P2를 빼면 경루 개수 차이가 나와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요. 이 경루 개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효과가 없다, 조절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조절효과 모델링 설정 방법,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인 경우에 또 예시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보는 거예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있어요. 배열 결정은, 이게 먼저고, 이게 뒤에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후행 변수, 선행 변수, 후행 변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관계로 이제 연결하면, 선으로 이제 인과관계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관계를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남자 집단에 있어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 범주형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집단은 또 X가 Y에 미치는, 이걸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이제 다중 집단 분석을 하게 돼요. 이럴 때는 무슨 분석을 한다? 다중 집단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집단 분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LS에서는 PLS 나중에 보시겠지만 MGA라고 이렇게 불러요. 멀티 그룹 어널리시스에서 MGA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다중 집단 분석이에요. 즉 집단별로 관계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구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이 경로 개수를 빼가지고 경로 개수 크기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유의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절 효과 모델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변수 이제 중에서 범주형 조절 변수 또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 젠더 성별이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라고 봅시다.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경로를 지금 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로를 다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이 똑같은 모델을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 연구 모델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경로의 경로 개수하고 이쪽 경로 남자 여자 집단 또 경로 개수를 이렇게 이걸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면은 A에서 B를 뺀 게 뭐가 되냐면 경로 개수 차이가 되잖아. 이 경로 개수 차이가 유의적인지 아닌지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요? 여기에 조절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연속형 조절 변수일 때의 이제 방법인데요. 이 개념적 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연속형이에요. 이제 범주형이 아니고 연속형 조절 변수이다. 연속형 조절 변수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x하고 y를 곱해요. 이게 두 개를 곱해요. 그게 바로 이거죠. x하고 y를 곱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터랙션 텀이라고 그래서 xw를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인터랙션 텀을 만들어야 돼요. 상호작용항을 만들어가지고 이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그걸 보면 이제 P3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절 효과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연속형 변수의 이제 조절 효과 모델링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강좌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연속형 변수가 전체 경로를 조절하는 경우 지금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실제로 이제 이게 뭐라고요? 연속형이에요. 연속형. 방금 전에는 범주형이었는데 여기는 연속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다 연결하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바로 연결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강 PLSSM 구조 방정식 모델링 중에서 구조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